앞으로 BC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대 3시간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리 베인스 BC 노동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는 근로자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용표준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법으로 제정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모두 근무 시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고용주로부터 접종 1회당 3시간치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BC주의 면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베인스 장관은 근로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내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근로자들에게 무급 일자리 보호 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4월 1일 통과한 데 이은 확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단 부양가족의 백신 접종을 위해 근로시간을 사용한 경우나 근로자가 백신 접종에 3시간 이상을 허비한 경우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4월 19일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새로운 규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부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등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의 해외 입출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추후 어느 방식으로든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동맹 국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백신 여권을 실제로 출시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스웨덴 등이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의 일부 주도 도입을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루도 총리는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제도화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캐나다의 백신 여권 도입건에 대해 백신 안정성 부족을 근거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여전히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백신이 제공하는 면역력의 기간과 효과의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이도 장관은 앞으로 백신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개인들이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권장되는 공공보건 조치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 델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작은 마을 포인트 로버츠가 BC 주민에게 달콤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로버츠가 포함되어 있는 왓컴 카운티의 소방서장 크리스토퍼 칼튼 씨는 워싱턴주 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여분을 BC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포인트 로버츠의 집이 있는 BC 주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포인트 로버츠의 주민의 약 70%가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백신 여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을 접종이 더딘 BC 주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포인트 로버츠의 국경을 최대한 빨리 개방하겠다는 것이 칼튼 서장의 입장입니다. BC의 백신 접종률은 포인트 로버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3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칼튼 소방서장이 제시하는 BC 주민들의 백신 접종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포인트 로버츠 국경을 넘어 백신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차에 머문 상태에서 창문만을 열고 백신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알러지 증상을 위해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다시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 되고 포인트 로버츠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집으로 향하면 됩니다. 인구 약 1000명의 작은 마을 포인트 로버츠는 미국 영토와 떨어져 있고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이곳의 경제 활동은 캐나다인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인트 로버츠 경제의 약 90%는 캐나다 관광객이 담당하고 있고 이곳 부동산의 약 75%도 캐나다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포인트 로버츠 경제를 책임지던 캐나다 관광객의 발길도 끊기게 되고 미국 본토와 육로도 막히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튼 소방서장은 서한을 통해 포인트 로버츠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국경이 개방되어야 한다며 BC 이웃에게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의 지역 경제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칼튼 서장은 아직 주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고위험 범죄자가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어 경찰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7일 밴쿠버 경찰 BPD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7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마친 46세의 자틴 파텔이 밴쿠버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은 남아시아계로 신장은 약 157cm의 중간 체형이며 짧고 검은 머리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파텔은 주류와 귀종된 약품을 구매 및 소지할 수 없고 범죄 행위 및 약물 복용과 관련된 인물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여성과 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학교와 어린이집, 또 수영장이나 렉센터 등의 장소에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성노동자와 접촉이 불가능하며 커뮤니티 교정센터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경찰은 파텔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다면 911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텔은 지난 2003년 노스 밴쿠버의 한 모텔방에서 트랜스젠더 매춘부를 살해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에는 서리 모텔에서 13세 소녀에게 마약을 먹인 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